1990년 6.25 전쟁의 한가운데 한 시골 마을은 하루아침에 불타올랐습니다. 심부름을 다니는 사이 가족도, 이웃도, 마을도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남겨진 건 끝없는 전쟁 속 홀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운명이었습니다. 이화는 그날 아침 장돌뱅이 김씨 아저씨를 따라 이웃 마을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부탁한 소금과 기름을 사러 가는 길이었지요. 24살 시집갈 나이가 한참 지났지만 전쟁통에 혼처를 찾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부모님을 도와 12살 동생과 9살 막내를 돌보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이화야,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요즘 길이 험하단다. 김씨 아저씨의 당부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화는 서둘러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 저 멀리 마을 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이화는 지게를 내팽개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녀가 본 것은 무너진 초가지붕과 여기저기 흩어진 살림살이뿐이었습니다. 집들은 검게 그을렸고 마당엔 깨진 항아리와 찢어진 옷가지만 나뒹굴었습니다. 어머니, 동생들아, 목이 쉬도록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화는 비틀거리며 자기 집이 있던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기둥만 앙상하게 남은 집터, 마루에 놓여있던 어머니의 바느질 광주리가 뒤집혀 있었지요. 실타래가 진흙 속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무릎이 꺾였습니다. 이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흙바닥을 손으로 긁어모았습니다. 동생이 아끼던 헝겊 인형 조각이 손에 잡혔지요. 까맣게 그을린 천 조각을 움켜쥐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간 걸까요? 끌려간 걸까요? 아니면 피난을 간 걸까요? 시신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에 탄 잿더미와 정적만이 마을을 덮고 있었지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화는 온 마을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우물가, 뒷산초입, 동네 사당까지 발이 닿는 곳은 어디든 찾아다녔지요. 하지만 가족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빨리 돌아왔더라면.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장을 보러 가지 않았더라면, 가족과 함께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함께 피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함께 끌려갔을까요? 알 수 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화는 무너진 헛간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6월이었지만 밤 공기는 차가웠지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인형 조각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어디 계세요? 살아계시기만 해요. 속삭이는 목소리는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멀리서 대포 소리가 들려왔지요. 전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동생들의 제잘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하지만 눈을 뜨면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폐허가 된 마을과 홀로 남겨진 자신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새벽녘 이화는 일어섰습니다.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지요. 가족을 찾아야 했습니다. 설령 찾지 못하더라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가족에게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남은 진보다리를 챙겨 등에 메었습니다. 어머니가 누비던 보자기에 옷가지 몇 벌과 동생의 인형 조각을 넣었지요. 그리고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가족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으며 이화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전쟁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만은 남아 있었지요.
그 희망 하나만 붙들고 이화는 혼란의 길 위로 걸어나갔습니다. 운명의 만남. 이화는 사흘째 걷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곳을 향해 발을 옮겼지요. 발바닥엔 물집이 잡혔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졌습니다. 보따리에 넣어둔 옥수수 서너 알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물 좀. 길가에 주저앉은 노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화는 자신의 물통을 꺼내 입구를 노인의 입에 대주었지요. 하지만 물통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고 이화는 미안한 마음에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질 무렵 저 멀리 천막들이 보였습니다. 십자 표시가 그려진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지요. 사람들이 드나들고 군복 입은 이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병원인가? 이화가 천막 입구로 다가서려는 순간 갑자기 트럭 한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군인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내렸지요. 피투성이가 된 부상병들이 실려 나왔습니다. 무부. 낯선 언어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이화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지요. 그때 누군가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트럭 짐칸에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해보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트럭은 달리기 시작했고 이화는 겁에 질려 보따리를 꼭 껴안았지요. 옆에는 신음하는 부상병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붕대에 피가 스며들고 누군가는 정신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트럭은 한참을 달려 더 큰 야전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천막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의 비명과 신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지요. 이화는 트럭에서 내려졌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스, can you help? 금발의 군인이 그녀 앞에 섰습니다. 27쯤 되어 보이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요. 그는 천막을 가리키며 무언가 말했지만 이화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물러서려 하자 남자는 손짓으로 괜찮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상병이 누운 들것을 가리키며 붕대를 들어 보였지요. 도와달라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이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신음하는 부상병의 얼굴을 보자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워터, 브링 워터. 금발 남자가 영어로 지시했습니다. 이화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가 물그릇을 가리키자 재빨리 달려가 물을 떠왔지요. 남자는 고맙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상하게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임 데이비드. 남자가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이화는 그 이름을 되뇌었지요.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화. 리마이너스와. 데이비드가 어눌하게 따라했습니다.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이름을 부르려 애쓰는 모습이었지요. 이화는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이화는 야전병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의무병이었고 그녀는 그의 일을 거들었지요. 붕대를 나르고 물을 떠다주고 부상병들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과 눈빛으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리마이너스와 생크유. 데이비드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화는 그 말뜻을 정확히는 몰랐지만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지요. 그녀도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이화는 천막 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가족 생각이 몰려왔던 것이지요.
동생의 인형 조각을 쥔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리마이너스와 데이비드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 옆에 앉았지요. 말없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이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 찾아야 해요. 데이비드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녀의 슬픔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지요. 젊은 여자와 어린아이가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마이 패멀리, 파어이. 그도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화는 그의 눈빛에서 같은 그리움을 읽었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상처는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천막 밖에서는 여전히 포성이 들려왔지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화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데이비드라는 이름의 낯선 사람이 그녀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꼭 찾을 거예요. 이화는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를 바라보았지요. 그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도와줄게라고. 가족을 찾아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화는 야전병원에서 일하며 조금씩 영어 단어를 배워갔지요. 워터, 밴디지, 헬프. 간단한 말들이었지만 데이비드와 대화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화는 용기를 냈습니다. 데이비드가 기록을 정리하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지요. 데이비드, 가족 찾고 싶어요. 그녀는 가슴에 품고 다니던 동생의 인형 조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패멀리, I help you. 그는 서툰 발음으로 말했지요.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피난민 명단이었습니다. 이름과 출신 마을, 나이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어머니는 박순희, 아버지는 이만수. 이화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명단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이름은 보이지 않았지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곳에도 있나요? 명단. 데이비드는 그녀의 절박한 표정을 읽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도를 펼쳤지요. 여러 수용소와 병원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위고, 터마로. 다음 날 두 사람은 트럭을 얻어 타고 가까운 피난민 수용소로 향했습니다. 천막들이 끝없이 이어진 곳이었지요. 사람들은 땅바닥에 앉아 죽을 먹거나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박순이라는 분 아세요? 이만수 씨는요? 이화는 사람들에게 물어다녔습니다. 하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지요. 어떤 노파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여기 사람이 수천 명이란다. 이름 하나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지. 이화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데이비드가 그녀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지요. 어너더 플레이스, DONT 기브엄. 그들은 사흘 동안 세 곳의 수용소를 더 돌아다녔습니다. 명단을 뒤지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천막 사이를 헤매며 가족의 흔적을 찾았지요.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넷째 날 그들은 북쪽 지역의 임시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부상병들이 가득한 곳이었지요. 이화는 한 침대 한 침대를 살펴보며 걸었습니다. 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부상을 입고 여기 계시는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고 아버지, 어머니, 중얼거리며 걷던 이화는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구석 침대에 누워있는 소년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12살쯤 되어 보이는 마른 체구의 아이였습니다. 동생?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화는 달려가 아이의 어깨를 잡았지요. 석이야? 석이 맞지?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낯선 얼굴이었지요.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이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 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데이비드가 달려와 이화를 일으켜 세웠지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리마이너스와 데이비드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병원복도 한가운데였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지요. 이화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야전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화는 천막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요. 보따리에서 동생의 인형 조각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천 조각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데이비드가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Maybe, They alive, somewhere. 어딘가에 살아계실까요? 이화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is confusion, people lost, but someday find egg. 그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이화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은 혼란스럽고 사람들은 흩어지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그가 그녀에게 희망을 주려 애쓰고 있었지요. 포기하지 말아야겠죠. 이화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데이비드가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I stay with you. We find together. 고마워요, 데이비드. 이화는 처음으로 영어로 말했습니다. Thank you. 데이비드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지요. 그리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What is this? 가야 할 곳들이에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그는 지도를 펼쳐 여러 곳에 표시를 했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수용소들이었지요. 이화는 그 표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타임 리드. 버디 트라이. 데이비드는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가족을 찾기 위해 함께하겠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지요. 이화는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동생의 인형 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함께 찾아주겠다고, 함께 걸어주겠다고 손을 내밀어주고 있었지요. 꼭 찾을 거예요. 어디 있든. 밤이 깊어갔습니다. 천막 밖에서는 여전히 포성이 울렸지만 이화의 마음속엔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불씨였지요. 데이비드는 그녀 옆에 앉아 함께 지도를 펼쳐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다음 여정을 계획했습니다. 긴 길이 될 것 같았지만 이제 그 길을 함께 걸을 사람이 생겼습니다. 2달이 더 흘렀습니다. 이화와 데이비드는 틈날 때마다 수용소를 찾아다녔지요. 군 기록을 뒤지고 피난민 명부를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화는 천막 밖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지요.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보았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리마이너스와 데이비드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녀 옆에 앉으며 따뜻한 담요를 어깨에 걸쳐 주었지요. 밤 공기가 차요. 생크유. 이화는 담요를 꼭 껴안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리마이너스와 I want to say something.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완은 그를 바라보았지요. What is it? Maybe. Your family not find.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완은 고개를 떨구었지요. 데이비드가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But I stay with you. always. 무슨 말이에요? 이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녀의 두 손을 감싸주며 말했지요. I love you 리마이너스와.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완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지요.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당신도 가족과 떨어져 있잖아요. Yes, but I find new family. You. 데이비드의 영혼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 마음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이완은 눈물이 차올랐지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도 집도. You have me. I have you. That is enough. 데이비드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작은 반지를 꺼냈지요. 군번줄을 잘라 만든 조악한 은반지였습니다. Not beautiful, but my heart in he. 이완은 그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친 손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흔적이 보였지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데이비드, 메리미 리마이너스와 I protect you forever. 내 가족의 빈자리를 내가 평생 지켜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완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았지요. 저 같은 사람을 정말 괜찮아요? You are brave. You are kind. I am lucky. 데이비드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와도 눈물을 흘리며 웃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 할게요. 데이비드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별빛 아래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지요. 일주일 후 야전병원 한편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천막을 치우고 만든 소박한 공간이었지요. 군 목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서 계셨고 몇몇 의무병들과 간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완은 동료가 빌려준 흰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새 옷은 아니었지만 깨끗이 빨아다려진 옷이었지요. 머리엔 야생화 몇 송이를 꽂았습니다. 데이비드는 군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Do you take this woman? 목사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이완은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지만 데이비드가 손을 꼭 잡아주는 것으로 충분했지요. I do. 데이비드의 대답이 또렷했습니다. 이와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통역을 거쳐 전해진 그녀의 대답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데이비드가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지요. 조악하지만 따뜻한 반지였습니다. You are my family now. 당신도 제 가족이에요.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입맞춤이었지요. 그 순간 저 멀리서 포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사랑은 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식이 끝난 후 동료들이 작은 잔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군용 식량으로 만든 소박한 음식들이었지만 모두의 축복이 담겨 있었지요. 컨그레철레이션즈 리마이너스와 간호사 메리가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완은 고맙다며 미소 지었지요. 생크유 에브리원. 저녁이 되자 데이비드는 이와를 데리고 병원 뒤편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해가 지는 풍경이 보이는 곳이었지요. 뷰터펄 예스? 네, 아름다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완은 보따리에서 동생의 인형 조각을 꺼냈지요.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스틸 허트? 아파요. 하지만 이제는 견딜 수 있어요. 이화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있으니까요. 데이비드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화는 그의 품에 기대며 속삭였지요. 가족을 잃었지만 새로운 가족을 얻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We make new family. 턱에도 데이비드의 말에 이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 어디 계시든 살아계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도 살아갈게요. 이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하늘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미래는 이제 시작되고 있었지요. 이화는 데이비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그녀에게 말해주고 있었지요. 이제 혼자가 아니야. 함께 걸어갈 거야. 그날 밤 천막 안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어디로 갈지, 어떤 집에서 살지, 아이들은 몇 명이나 갖고 싶은지. 소박하지만 희망 가득한 대화였지요. I will make you happy. 저도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약속을 나누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전쟁이 앗아간 것들은 많았지만 전쟁이 선물한 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었지요. 전쟁을 넘어 평생을 함께.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1953년 여름 총성이 멈추고 긴 침묵이 찾아왔지요. 이화와 데이비드는 그 소식을 야전병원에서 들었습니다. 오버. 데이비드가 라디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화는 그의 손을 꼭 잡았지요.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사라진 가족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메러커, 위고 어메러커. 데이비드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으로 간다는 말이었지요. 이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을 떠난다는 것, 가족을 영영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가족을 이대로 포기하는 건가요? 데이비드가 그녀의 두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We live address, letter, if family find, they contact us. 그는 이미 생각해 두었던 것 같았습니다. 미국 대사관과 적십자사에 이화의 정보를 남겨두겠다고 했지요. 가족이 그녀를 찾으면 연락할 수 있도록. 정말 괜찮을까요? Trust me. We make good life for you, for family memory. 이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가족의 기억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2달 후 이화는 부산 항구에 서 있었습니다. 미군 수송선이 정박해 있었지요. 짐을 실은 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레디?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이화는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보았지요. 어딘가에 가족이 살아계실지도 모르는 땅이었습니다. 안녕.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 작은 목소리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의 손을 잡고 배에 올랐지요. 배가 출항했습니다. 해안선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화는 갑판에 서서 한국을 바라보았지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굿바이 코리어. 언젠가 꼭 다시 올게요. 미국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작은 마을에 정착했지만 모든 것이 낯설었지요. 언어는 여전히 서툴렀고 사람들의 시선도 차갑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리마이너스와 DONT 워리. 스텝 바이 스텝. 데이비드는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낮엔 정비소에서 일하고
밤엔 이화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지요. 이화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1년 후 이화는 임신을 했습니다. 처자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녀는 울었지요. 어머니, 제가 엄마가 됐어요. 아기의 이름은 그레이스로 지었습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은혜였지요. 전쟁 속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뷰터펄 네임, 데이비드가 아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화는 그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지요.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위 턱에도 오레이즈.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화와 데이비드는 새 아이를 키우며 살았지요.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이겨냈습니다. 이화는 가끔 밤에 혼자 앉아 있곤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동생의 인형 조각을 손에 쥐고 가족을 생각했지요. 그럴 때마다 데이비드는 말없이 그녀 곁에 앉아주었습니다. Still miss them? 네. 항상 그리워요. I know. I miss them too. 데이비드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녀의 가족을 그리워했습니다. 이화의 아픔이 곧 자신의 아픔이었으니까요. 2000년대가 되었습니다. 이화는 70이 넘었고 데이비드는 50을 넘겼지요. 손주들이 무릎 위에서 제잘거렸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누구예요? 손녀 에밀리가 흑백 사진을 들고 물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화의 가족 사진이었지요. 이화는 그 사진을 받아들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가족이란다. 오래전에 헤어진. 왜요? 전쟁 때문이야. 이화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마을, 야전병원, 데이비드와의 만남, 그리고 미국으로 온 이야기를요. 손주들은 숨죽이며 들었지요. 할머니, 가족 찾았어요? 아니, 끝내 찾지 못했단다. 이화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어. 할아버지, 너희 엄마, 삼촌들, 그리고 너희들. 손주들이 이화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지요. 어느 가을날 이화는 뒷마당에서 데이비드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지요. 행복했어요? 이화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데이비드가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에버리데이. With you. 저도요. 당신과 함께한 모든 날이 행복했어요. 이화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지요. 전쟁은 제게서 많은 걸 빼앗아 갔어요. 가족, 고향, 젊은 날들. 이화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게 해줬죠. 새로운 가족을, 새로운 삶을 선물해줬어요. 유아 기프트. 폼이. 데이비드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았지요. 이화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 어디 계시든 행복하시길. 저는 잘 살고 있어요. 당신들을 잊지 않으며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집안에서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이화는 미소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들어가요, 여보. 예스, 렛츠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반세기를 함께 걸어온 길이었지요.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화는 오래된 상자를 열었습니다. 동생의 인형 조각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지요. 그 옆엔 데이비드가 만들어준 첫 번째 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잘 자요, 가족들. 이화는 상자를 닫고 데이비드가 기다리는 침실로 갔습니다.
창밖으론 별들이 빛나고 있었지요. 한국에서 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기억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지요. 이화는 데이비드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오랜 여정 끝에 찾은 소중한 평화였지요.